코인 하락장 끝났다. 즉 이거는 자기네들도 셋업이 많이 끝났다. 사업 준비 거의 다 완료됐다. ETF 선물 시장 바닥 확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JP 모건 보고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17만 달러 간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뭐 낙관하지 마라. 하지만 지금 3천억 달러에서 2배는 간다라고 했죠. 우리 제이미 다이먼 형님도 이제 사업 세팅이 점점점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불과 이제 한 3년 반 전만 해도 블록체인 CEO가 암호화폐 쓰레기라고 했고 제이미 다이먼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건 긴 시계열로 보면 된다. 그럼 과연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고 지금 코인 하락장이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느냐. 이게 이제 지니어스 법안 18개월 유예랑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들을 4번까지 한번 떠들어 볼게요. 일단은 우리 돈남 누나가 방송에서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금으로 매입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캐시우드죠.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도 이제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이게 부채 희석의 도구죠. 35조 달러, 지금 38조 달러로 제가 아까 확인했는데 이제 39조 달러 되고 있고 이제 5경 정도 됩니다. 5경. 근데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을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은 어쨌든 이 외환 보유고에 이제 뭐 금, 미 국채랑 같이 갖고 있으면 갖고만 있어도 어쨌든 우상향 자산이니까 부채가 희석되는 어떤 도구죠, 비트코인이.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캐시우드가 이야기한 거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중국도 어제 여기 있군요. 중국이 19만 개 정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32만 개 정도 갖고 있고, 영국 6만 1천 개, 우크라이나 뭐 4만 6천 개, 뭐 그 뒤에 부탄, 엘살바도르, 막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결국, 중국이 지금 어쨌든 미 국채를 매입을 안 해주고 절반 정도 이제 또 국채를 팔았어요. 금모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미국 탈달러를 하기 위해서 중국, 뭐, 러시아,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그리고 하나가 갑자기 브릭스니까 브라질까지 해서 어쨌든 유닛이라는 어떤 화폐를 발행해서 금 40% 그리고 60%는 자국 통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러시아도 뒤에서는 러시아 최대 은행, 중앙은행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담보대출 나오고 이제 개인들 규제 풀어주고 그런 것처럼 결국 이게 비트코인은 어쨌든 미국에서 압수를 하든 압수해서 매도를 안 하든 그 다음에 갖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잠재적 채굴 강국이기 때문에 견제용으로 지정학적 자산으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있고 이제 세 번째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이유죠.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채를 이제 강제로 매수한다. 그냥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쓰면 그거는 미 국채를 내가 매수하는 거다. 왜냐? 테더든 서클이든 USD1이든 담보가 다 전부 미 단기채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오늘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비트코인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비트코인 내재 가치는 너무나 다 알고 있고 국경 없고 수학적으로 공급 정해져 있고 가치 저장성 훌륭하고 이동 편하고 그다음 뭐 보안성 좋고 탈중앙성 다 알겠는데 결국 이미 지금 제도권에 너무 많이 품었고 이 가치 거시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이기심에서 봐야 하는데 결국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지니어스 법안 이야기를 좀 이따 할 거지만 기업들이 뭐 코인 발행하고 그 전에는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량은 결국 비트코인이나 여러 코인들을 매수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그 개인들이 이제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 기관, 그 다음에 뭐 국부 펀드, 그 다음에 이제 로컬 통화가 이제 불안한 정부들 이런 데들이 이제 산단 말이죠. 근데 결국 비트코인이 올라줘야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미국채가 수요가 강제로 창출되는 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계속 가격이 지지부진하면 왜 트럼프도 2.7조를 갖고 있고 트럼프 가문도 그래서 돈나무 누나 말이 저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아니라 거의 저는 확정된 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요새 진짜 이거 작년 10월부터 '아 업터버 한다.' 이때부터 쭈루룩 계속 횡보냐. 그러면 일단은 뭐 가장 첫 번째는 아직 뭐 이게 뭐 8%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인터넷도 그렇고 그리고 뭐 TV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전부 이 8%를 내가 썼을 때는 나중에 60에서 80%까지는 어떤 기술이 확장이 된다. 근데 비트코인도 아직 전 세계로 갖고 있는 사람이 8%밖에 안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직 OG들이나 개인들이 조금 더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 어떤 반감기 이후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하락장이라는 인식, 사이클, 패턴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가격이 지지부진한 게 첫 번째 이유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래들도 저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 지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그런 것들도 있고 세 번째 ETF도 어쨌든 일희일비하는 뭐 하루에 뭐 유입되고 하루는 또 유출되고 요런 어떤 여러 가지 내러티브들이 있기 때문인데 저는 어찌됐든 뭐 이제 유동성, 수요의 확장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는 이미 발의가 되고 수요의 확장에 대한 영역이잖아요. 수요의 확장. 예. 자, 그 유동성의 영역이기도 좀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실행이 지금 18개월 유예가 됐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 JP 모건이 지금 태세 전환을 하고 요런 말까지 코인 하락장 끝났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2배 정도 더 는다. 그다음에 뭐 요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찌됐든 만약에 지니어스 법안이 작년에 어쨌든 통과가 됐고 바로 실행을 한다면 은행 디지털 뱅크런이 일어나죠. 뭐타로 그냥 달러를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부 바로 이제 뭐 그때 만약에 실행까지 됐으면 뭐 쿠팡도 스테이블 코인 내고 넷플릭스도 스테이블 코인 내고 애플도 내고 구글도 내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더 결제하면 원래 결제하는 것보다 더 뭐 할인을 해주면서 점유율을 높일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왜? 기업들은 그렇게 해도 어쨌든 미 국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되니까 이자를 먹으면서 소비자들한테 자기네들의 이득의 1%만 떼줘도 이 소비가를 확 낮출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점유율 올리는 거는 기업들이 점유율 올리는 건 일도 아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나 다 여기 넣을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야 18개월 유예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셋업 끝나고 바로 실행을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JP 모건이 이미 힌트를 이렇게 주고 있다. 나 셋업 끝났다. 코인 하락장 끝났다가 아니라 사실 이 기사의 이면을 봐야 되는데 나 셋업 거의 끝났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은행 이런 데들 다 셋업 이제 끝나고 이제 JP모건 하면 1등이 하면 2등, 3등, 4등 뭐 다 하겠죠. 이미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저 1월 5일부터 비트코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크립토 4% 영업 권고하고 있고. 음. 근데 이게 점점점 셋업이 다 전부 끝나면 이제 바로 실행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수요의 폭탄이 엄청나게 확장이 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 국채는 불티나게 팔리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 글로벌로 이제 많이 유입이 되면 당연히 디플레 자산 비트코인은 게임이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혼자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이게 되게 원시적인 질문인데 굉장히 근본이 있다. 내가 설득이 좀 돼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럼 미 국채를 지금 연간 2조 달러 정도 찍어내고 있잖아요. 부채는 38조에서 39조 이제 거의 가고 있더라고요. 38조인데 이제 저기 이제 39조가 되겠죠. 5경 정도 되는데 얘네가 왜 이렇게 미 국채를 이렇게 많이 찍어내냐? 좀 줄이면 안 되냐? 일단은 못 줄이는 게 매년 부채 이자가 1조 달러입니다. 미 국방비 예산보다 높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과 글로벌 신용입니다. 만약에 국채를 갑자기 줄여.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이랑 일본이랑 여러 나라에서 우리 한국도 줄였어요. 미 국채를 안 사주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멈춘다? 절반으로? 어떻게 될까요? 신용이 더 악화되겠죠. 그리고 정치적인 약속도 있고 경영해야 되고 나라를 복지해야 되고 국방 신경 써야 되고 국방비 지금 또 트럼프가 더 늘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저 공격하고 이제 뭐 저기 뭐 한다고 그린란드 뭐 그것까지 이제 하겠죠.
그러면 구조 자체가 반드시 국채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국채 수요를 더 핵심으로 늘리려면 그 도구가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더 늘려야 미국 입장에서 좋은데 그러려면 비트코인이 올라줘야 한다. 그래서 이 돈나무 누나가 어찌 됐든 하는 통찰력들을 좀 제 스타일로 해석을 조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도 비트코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떤지 영재님 오늘도 오셨네요. 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뭐 그냥 쭉 가고 이 돈나무 누님의 어떤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과 그다음에 제가 해석한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토론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대부분 그냥 들어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요렇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은 이 미국채는 계속 풀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미국채에 대해서 신용을 강화하고 국채 수요를 늘리려면 핵심 도구가 스테이블 코인이고 예전 1기 때랑은 완전히 판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량을 더 늘려야 한다면 비트코인이 올라줘야 된다. 그리고 더하기 여러 크립토 산업이 올라줘야 된다. 라고 저는 좀 이 돈나무 누나가 이야기했던 거를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